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12명이 다주택자래요. 근데 이제 팔아야죠. 뭐 대통령이 팔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집 내려놓고 나가시든가. 이분은요 대치동에 6채가 있어요. 그럼 총 7채예요. 지금 이 정권은 뭐 부동산 때문에 지금 똥줄이 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넘어서 엄청난 뭐 워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얘기를 했어요. 수십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이재명의 발언인가요? 그럼요. 본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X에다 얘기를 했는데 돈이 막이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 또 이게 말투가 이거 네. SNS 담당자 교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소위 제가 죄송합니다 시쳇말이 나올 것 같은데 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감이 진짜 없는 사람인 것 감 같은데.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을 지금 안 하겠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이걸 딱 보고 참 감각 없다. 예. 본인이 썼을 리는 없고요. 이제 SNS 담당자 아니 뭐 교체 썼을 수도 있죠 본인이. 교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귀라는 표현 자체도 예. 지금 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 마귀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 이게 북한에서 입장 나오거나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좀 더 그래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단어가 가끔 씁니다. 저희 많이 근데 쓰죠. 이 예. 귀에 딱 맺히는 게 예. 약간 북한 그 아나운서가 늘 하는 그런 말투로 들려요. 아. 글을 딱 보고 느껴지는 말투가 뭐가 마귀다. 마귀에게 뭐 양심 빼앗겼냐 이런 말투가 조금 정상적인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센스 있는 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 다 따지시는 분이 본인 아들 관련해서도 논란이 꽤 있는 걸로 예? 알고 그래요? 있는데 아주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도대체 그 집을 산 출처는 그 돈 자금들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축의금 축의금으로 샀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부모가 네. 도와줄 수도 뭐 있었겠. 그렇죠. 뭐. 좋은 데 산답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게 확인을 아직은 뭐 이게 해보지는 아직 확인이 안 않아서 됐으니까. 그런데 예, 그렇다고 예, 예. 합니다. 예.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이런 얘기 할 입장은 본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해서도 논란도 있었던 분이고 예. 그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전 의원 이수진 전 의원도 예. 공범이 유죄가 너무 확실해 보인다. 확실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그런 여러 가지 뭐 투기라거나 땅 관련 논란들에서 썩 자유로운 분은 아닌데 예. 이런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국민들이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참모들에게 집 팔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주택 참모들에게 예. 이제 맞아요. 집을 팔도록 해라. 그리고 부동산 증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 불문으로 지금 얘기를 또 했네요. 예. 근데 그 여야를 불문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참모들 중에서 야가 있나요? 참모들은 야가 네,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들까지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여야라고 얘기를 한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주택자가 마귀인가요? 근데 제가 이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1020, 30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 1020, 30은 다주택자가 거의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는 또 어필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본인들을 지지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예. 가령 뭐 노무현 세계관에 gat혀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게 이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예. 또는 청년 세대들에게 예. 어필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민의힘 측에서도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그림으로 가봤자 이재명 예.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공격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은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네. 12명이 다주택자래요. 근데 이제 팔아야죠. 뭐 대통령이 팔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직 내려놓고 나가시든가. 근데 문재인 그래야죠. 정권에서도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팔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 팔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런 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저는 정말 지저분한 일을 하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분들도 안 판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분들도 그냥 팔든가 직 내려놓고 떠나든가 하라는 거죠. 뭐 근데 이재명의 그러기에는 너무 입장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56명 중에 12명인 거잖아요. 다주택자예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다음 스텝을 밟으실 때가 되어 가서 그만두고 나오는 분도 생길 것 같기도 지방선거 하다. 나가거나 뭐 재보선 나가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팔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강유정 대변인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 63억짜리가 네. 있다 그러고요. 네, 용인에 있는 게 또 6억짜리가 있고요. 네, 그 김상호 비서관 춘추관장 예전으로 말하면 기자실 저기 총괄하시는 이분은요 대치동에 6채가 있어요. 그럼 총 7채예요. 대치동에 6채예요? 대치동에 물론 이건 아파트는 아니고 아. 6채가 다세대 주택 지금 원룸 사이즈의 다세대 주택 6채네요. 6채가 있대요. 8평에서 12평짜리. 그럼 이것은 투기 목적이거나 또는 이제 월세 받는 그렇죠. 전월세 받는 그렇죠. 수단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거 5월 9일까지 시한까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한 비슷하게? 뭐 3개월 있는데 파셔야죠. 계속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고 싶으면 팔아야지. 뭐. 그럼 너무 막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지. 이거 어떻게 팔아요, 강유정? 그럼 내려놓든가 직을 내려놓든가 하라는 거죠. 용인 걸 팔아야 되나? 용인 게 좀 더 싸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본인들이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이면 지시사항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진짜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전 안 팔 것 같은데. 안 팔고 직을 내려놓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정말로? 근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다가 결국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칭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문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뭔가 희망 고문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보면 안 됩니다. 어. 이재명 정부랑 문재인 정부는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 다르게 보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토거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팔 수 없을 거라다라고 다스베이더님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직을 내려놓든가 뭐 알아서들 하겠죠. 지금 이재명 본인 입장에선 제가 볼 때는 예.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본보기로. 네, 집을 이재명 팔거나 스타일상 아마 저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못 팔겠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는 뭐 직을 내려놓으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예. 이런 상황들 때문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다주택자보다는 지금 뭐 1주택자 예. 또는 이제 주택 아직 집을 구매하지 못한 청년들도 예.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맞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럼 우리도 이러한 대응 같은 것들을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 예.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그림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 지금 메시지가 조금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역공을 하냐면 예. 뭐 투기꾼 옹호하냐 이런 프레임을 오히려 민주당이 본인들이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 다주택자이면서도 예. 그 프레임을 오히려 국민의힘에 지금 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다주택자가 악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악인가? 저도 뭐 악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프레임으로 뭔가를 이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프레임을 계속 깨트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야 진실을 볼 수 있는데 프레임을 깨질 못해요. 근데 정치는 원래
그런 감각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이든 뭐 진영이든 팀이든 이끄는 게 맞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런 걸 아주 활용을 잘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말들로 본인이 받아야 할 비난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공을 본인이 가로채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원전 복구해놓은 정책들 그대로 계승만 하는 거면서 예. 이재명 정부 입장인 것처럼 또 홍보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싸우려면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몇 년간 거쳐온 이 흐름 속에서 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한동훈 때 들어오신 분들이 당직자 중에도 좀 많기도 하고 해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뭐 사실상 지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 청와대가 일단 집하려고 그랬어요. 네. 참모들 집하려고 했는데 53명 중에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11명 다주택자 외에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그렇죠.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명이래요. 그 20명이 과연 이걸 정리할 것인지 집을 팔 것인지 5월 9일까지 과연 이걸 팔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되는데 팔 것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팔라고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게 공격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청와대 참모들 지금 당장 집 팔아라. 헐값에 내놔라라고 그냥 그렇게 공격을 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다 정리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강유정 대변인 경기도 용인기흥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60억이 넘는 지금 아마 사실 실거래가는 70억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튼 네. 봉옥 민정수석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건물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문진영 사회수석 용산구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부산 서구 부민동 단독주택 최성아 해외언론 비서관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 레미안 중구 순환동 덕수궁 롯데캐슬 충북 영동군 황감면 단독주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서울 광진구 구이동 신원빌라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 6개 호실 이태영 민정비서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다가구 주택 건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더샵 판교 포레스트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삼정 백조 아파트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권순정 비서관 이주환 비서관 김소정 비서관 다 지금 다주택자로 나오는데 여기에 김현지 실장이 다주택이에요. 이거 그럼 여기도 팔아야 되나? 근데 다 팔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죠.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해야 되는 거는 예.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최보윤 수석 대변인 메시지가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들도 다주택인데 어떻게 할 건가요?라고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팔으라고? 네, 이재명 정부 내각 참모들부터 이재명 정부 참모들부터 그럼 집 팔아라. 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김현지 실장도 그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팔라고 지금 메시지를 이 당은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한 명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지금 20명이라면서요. 증세 대상은. 증세 대상은 20명이라고 저 헤럴드 경제에 써놨어요. 12명이 또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11명.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참모들부터 한번 예. 팔아봐라. 그렇게 해서 오. 본보기를 보이고 그 제도를 추진하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예.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부작용 공격을 해야지. 예. 지금 이거는 공격 멘트가 아니에요. 어허. 다주택 정부 고위직들은 이라고 물어보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 방식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차관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아파트 값이요. 1년 새 평균 2.4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장에 의한 것인데 그 수혜를 지금 이재명 정권의 장차관 청와대 비서진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년 새 평균 2억 4천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지금 처분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장은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일단은 메시지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일단 청와대 참모 공직자들이 팔아라. 예. 국민한테 납득 안 되는 거 강요하지 말고 공직자니까 팔아야 할 명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청와대 핵심 참모들부터 본보기를 보여라. 예. 다만 공직자가 아닌 국민들에게는 강요하지 마라. 라고 가는 게 저는 아.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당에서 메시지나 공보가 너무 정리가 안 돼요. 예. 이 이슈는 지금 우리가 역공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이 정부 정책에 우리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지금 역공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접근을 좀 앞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재명 정부 지금 청와대 주요 인사들부터 집을 처분을 하고 예.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되 예. 일반 국민들, 공직자가 아닌 국민들에게는 강요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야 다수의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지지하실 수 있는 메시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과연 이 발언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투유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백지원 대변인인 제가 대신 말해드립니다. 저거 저 비속어 같은 건가? 저건 그냥 읽으세요 나중에. 네, 투유님의 슈퍼챗을 보시면 아까 세 개의 글자에 감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다스베이더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해요, 다스베이더님. 3나노 이하 반도체 소부장 생산 일본이 전 세계 90%다. 이게 뭔 소린지 아냐? 미국, 일본과 동맹이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반도체 못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다. 이 머저리야 라고 다스베이더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울프레마트님께서는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왜 내국인만 잡나요? 다주택 외국인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내놓으면 누가 사나요? 근원적인 질문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얼마 전 아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신혼인데 대출 규제를 해서 이거 분양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신혼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놓는데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또 규제를 해놓으니까 네. 그런 걸 또 살 수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또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대출 규제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의 반대로 가는 방향만 무조건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예. 과도한 대출 규제를 또 하게 되면서 또 집은 팔라고 하는 팔고 사라고 이렇게 지시까지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